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무급휴직하신 분들, 최근에 퇴직을 하셨거나 새롭게 취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파트타임처럼 띄엄띄엄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가장 빠른 시기에 최대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인데요. 법이 개정돼서 30만 명이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격만 되신다면 미리 반기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2월에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더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 조건 확인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반기 신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 달쯤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에는 8월 말에 지급됐지만 보통 9월 달에 지급이 되죠. 그런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해 9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는데요. 올해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이라고 전체 50%를 주는 것이 아니고 35%만 지급되고 신청 대상도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가능한데요. 원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나 3.3% 원천 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은 바로 소득 파악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만으로도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대상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도 모두 정기 신청을 5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앞에서 반기 신청이 50%가 아니라 35%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35%, 내년 3월에 35%, 내년 9월경에 나머지가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12월에 1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소득을 추정해서 선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반기 소득이 많다가 하반기 소득이 적어져서 정기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되지만 반기 신청 자격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반기 소득은 자격이 돼서 반기 신청을 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았다가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서 1년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자격만 되면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환수되는 방식은 5년간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고, 만약에 소득이 증가해서 더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안 된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혹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겠죠.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아왔는데 반기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12월 지급금액 기준으로 15만 원 이하로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반기 신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정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산해보면 정기 지급 기준으로 총 지급받을 금액이 42만 9천 원 이하라면 정기 신청 대상은 되지만 반기 신청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고 대략적인 총 급여액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으로 약 110만 원 이상 169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호벌이 가구는 110만 원 이상 274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3330만 원 이하가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산정표는 2020년 소득 기준이라서 이번에 새로 변경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구원 구성별로 각각 모두 200만 원씩 상승했기 때문에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가 해당되고 재산 기준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이 2억 원 이하이지만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50%만 지급됩니다. 이때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재산 규모하고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재산은 주택이겠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분양권, 전세금, 월세 보증금, 승용차,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 재산에 들어가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 2억 5천만 원에 살고 있다면 재산이 2억 원이 넘어서 대상자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할 때에는 3억 원의 55%인 1억 6,500만 원으로 적용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공시지가의 55%가 높은 가격의 집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전산상으로는 대상자가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은 통장에 돈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하니까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받은 건 2020년 근로소득이고 내일부터 신청하는 건 2021년 상반기 소득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확인하거나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고 ARS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개인 식별 번호가 있어서 이 개인 식별 번호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말씀하시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꼭 하지 않더라도 정기 신청을 하면 9개월 후에 최종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혹시라도 반납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요즘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있죠. 근로장려금보다 더 좋은 혜택 3가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적금에 미리 저축만 해둬도 먼저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